이 영상을 보면 여러분이 왜 내연적 나르시스트에게 당해왔는지를 분명하고도 아주 또렷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이 분석은 기존 나르시스트 영상은 물론 어떤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은 오직 이 영상에서만 볼 수 있는 분석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소중한 것을 잃고 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게 됩니다. 영화 베스트 오퍼 속 주인공 올드먼이 그랬던 것처럼요. 내연적 나르시스트와의 인연이란 악연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스트는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와 소중한 우리의 것들을 앗아가 버리죠. 우연을 가장한 악이란 말만큼 내연적 나르시스트를 잘 설명하는 말이 있을까요? 그런데 내연적 나르시스트에게 당하는 건 어리숙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올드먼처럼 한 분야의 거장이자 원숙한 나이의 사람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내연적 나르시스트가 작정하면 단단한 사람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단한 사람의 방어벽마저 뚫어버리는 내연적 나르시스트의 심리수법을 영화 베스트 오퍼를 통해 찬찬하고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인공 올드먼은 경매사입니다. 진품과 모조품을 구분할 수 있는 세계의 경매사죠. 최고의 미술품을 낙찰시키는 경매사답게 그는 진귀한 미술품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는 사람과 사랑은 믿지 않았죠. 그런 그에게 느닷없이 나타난 클레어. 클레어는 올드먼을 유혹해 그가 평생을 모아온 값진 미술품들을 쓸어갔습니다. 클레어는 어떻게 올드먼을 유혹했을까요? 미모로? 아닙니다. 클레어는 처음부터 올드먼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올드먼과의 관계에서 우위에 설 수 있었죠. 힌트를 먼저 주자면 내연적 나르시스트와의 관계가 바로 이러합니다. 상황이 먼저 일어나고 일어난 상황에 맞추어 감정이 실리다 우리는 내연적 나르시스트에게 붙들리고 맙니다. 영화의 시작에서 클레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올드먼을 지켜 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올드먼을 향해 감정평가 분야의 최고라는 말을 가장 먼저 했죠. 이건 사실이기도 했지만 내연적 나르시스트는 항상 상대를 지켜 세워주며 다가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취약점을 말하죠. 클레어는 올드먼에게 말합니다. 자신은 아는 사람이 없고 혼자이고 말을 잘 못하고 사람들과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고. 내연적 나르시스트를 겪어본 분들이라면 기시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관계 초기에 혹은 첫 만남에 자신의 취약점을 드러냅니다. 자신은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본다고, 혹은 인간관계 폭이 좁고 얕다고, 혹은 자신은 사람에게 쉽게 못 다가가는 성격이라고, 자신은 거절당하는 걸 매우 힘들어한다고.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그만큼 배려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들지 않았나요? 내연적 나르시스트가 자신의 취약점을 드러낸 건 자신의 사용 설명서를 건넨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를 조종하는 리모컨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신경 써줄 것을 상대에게 은연중에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네가 날 이해해줘야 해. 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올드먼이 처음부터 클레어의 술수에 완전히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저 올드먼은 클레어가 취약한 사람이라고만 여겼을 따름이죠. 그런데 클레어의 술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올드먼은 자신의 집에 와서 감정을 해달라는 클레어의 요청에 클레어의 집을 찾습니다. 그러나 클레어를 만날 수 없었죠. 올드먼은 그의 성격답게 클레어 건을 완전히 잊으려 하지만 클레어는 다시 올드먼에게 연락을 해옵니다. 자신에게 사정이 있었다고,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었다고. 올드먼은 어쩔 수 없이 클레어를 다시 찾아가고 기다리죠. 여기서 감이 오셨나요? 인간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건 상대를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흉한 나르시스트 중에는 일부러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상대를 기다리게 하기도 하고 순서에 있어서 마지막 피날레를 자신이 장식하려는 나르시스트도 있죠. 또한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서열의 위라는 걸 의도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대를 기다리게 만드는 일들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과 서열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기다리는 동안 자신이 아래라는 심정을 무의식 중에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클레어는 올드먼에게 요청을 하는 입장임에도 올드먼을 기다리게 하면서 올드먼보다 위라는 느낌을 올드먼에게 주었고, 올드먼으로 하여금 궁금증을 준과 동시에 자신의 가치가 높은 사람이라는 무의식적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클레어는 올드먼을 끊임없이 조련합니다. 자신에게 사정이 있고 자신의 불우한 점을 끊임없이 어필합니다. 이는 올드먼의 관심을 자신에게 쏟게 만들기 위함이었고, 올드먼은 어느새 클레어에게 온 신경과 에너지를 갖다 바치는 사람이 되고 말죠. 사람이 사랑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상황을 통해 사랑을 만듭니다. 사람 그 자체의 매력이 아니라 상황이 가져다주는 기묘한 모순을 통해 상대로 하여금 내가 나르시시스트를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신이 이만큼 애를 쓰고 보니 상대에게 그만큼 애착이 있고 상대를 좋아하는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나르시시스트는 여러분에게 애정이 없는데 여러분으로 하여금 애를 쓰게 만듦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나르시시스트를 좋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만 상황이 설명이 되니까요. 우리 뇌는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인지부조화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인지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받아들이기 쉽게 상황을 해석해 버리는데요.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에게 지나치게 애를 쓰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왜 이러는지 당혹해하다 이내 그만큼 우리가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끼고 있다고 착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만든 모순을 애정이라 착각해 버리고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이걸 통해 이득을 얻는 것이죠. 일부러 아슬아슬하고 불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랑한다고 착각하게 만들기도 하고 자신에게 애쓰게끔 만들면서 그만큼 자신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게 만들기도 하는 게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실험에서 아슬아슬한 다리 위에 두 남녀가 서 있으면 사랑에 빠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가 잘해줬다가 불안하게 만들었다가 하는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심리조종 아래에서는 사랑이라 착각하기 쉽다고 합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반대로 자신에게 애쓰게 만들고 그걸 통해 상대로 하여금 내가 저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에게 깊은 애정이 있구나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버리죠. 클레어는 올드먼에게 자신은 대인기피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나약하고 불안하고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어필했고 그와 같은 동정심 유발은 올드먼으로 하여금 클레어를 돌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올드먼은 정작 자기 일에는 실수를 연발하고 말았지만요. 올드먼은 점차 클레어를 깊이 사랑한다고 여깁니다. 정상적인 사랑이라면 상대를 사랑해서 헌신하게 되지만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을 돌보게끔 동정을 자아내서 잘해주게 만들고 상대는 그걸 애정이라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게다가 클레어는 여러 차례 올드먼을 기다리게 만들면서 올드먼으로 하여금 클레어라는 여자는 매우 가치가 높은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든 바 있죠.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의 함정이 이제 감이 잡히시나요?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관계의 순서를 뒤바꾸어 버림으로써 감정의 착각을 유발합니다. 상대가 좋아서 하게 되는 모든 일들을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먼저 그 일들을 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좋아하는 것 같은 감정의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죠. 우리는 귀하거나 그만큼 가치 있다고 여겨지면 얼마든지 기다립니다. 맛집이나 핫플레스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게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일단 기다리게 만든다면? 그러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기다린 게 아까워서라도 자기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간 곳이 맛집이라고 생각해버린다는 것이죠. 최고의 경매사 올드먼은 수많은 미술작품 속 아름다운 여인들을 본 남자입니다. 웬만한 여자는 눈에 차지 않을 올드먼을 클레어가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클레어가 대단히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차피 클레어는 올드먼이 살아오면서 셀 수도 없이 본 아름다운 여인들과는 경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클레어는 상황의 역설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올드먼으로 하여금 사랑이라 여기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상황들을 끊임없이 일단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런 작전을 클레어 혼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클레어의 조력자는
올드먼과 가까운 사이였던 로버트였습니다. 클레어는 올드먼을 시험하기 위해 로버트가 클레어에게 연심을 품은 것처럼 이간질을 해 올드먼을 자극하기도 했죠. 이는 클레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여자라서가 아니라 가치 있는 여자인 것처럼 올드먼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란 이처럼 실제로는 가치 없는 자신을 대단히 가치 있는 것처럼 상대가 여기게 하기 위해 상황을 조작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실체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이 영화 속 올드먼처럼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진 것을 모두 잃고 시름에 잠기는 일을 겪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의 감정을 두고 상황을 조작하는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를 끊어내야 합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가 의도적으로 이 모든 걸 계산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공교롭게 그것이 상대로 하여금 인지부조화를 일으켜 그만큼 좋아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헛된 헌신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학습되면 클레어가 올드먼에게 그랬듯 작정하고 설계를 하고 사람의 인생을 앗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클레어로 인해 올드먼이 빼앗기게 된 게 단순히 귀한 그림들만은 아닙니다. 올드먼은 클레어로 인해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자신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애정을 잃고 말았습니다. 80년 넘게 이어온 자신이란 사람의 품위를 완전히 잃고 만 것이죠. 그로 인해 올드먼에겐 자신이 껍데기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기분을 느끼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의 악연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로부터 피해를 겪고 싶지 않다면 첫째로 그 사람이 당신과 관계에 있어 자신을 이렇게 대해야 한다는 식의, 자신을 이렇게 배려해줘야 한다는 식의 암시를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상대를 많이 신경 써줘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라면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신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인지, 만일 분명한 이유 없이 당신을 기다리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당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끊임없이 자신을 돌보게 만드는데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하는지, 당신에게 다른 사정이나 당신의 자유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마치 자신에게 써야 하는 것처럼 구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일단 자신에게 신경 쓰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나면 당신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당신 자신도 모르게 아무 의미도 없는, 심지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내연적 나르시스트를 특별히 여기고 있다고 착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연적 나르시스트는 바로 그 점을 기대하고 당신 곁에 다가오는 것이고요. 잊지 마세요. 나르시스트와의 서열과 감정 모두 우연히 빚어낸 상황에 따른다는 것을요. 나르시스트가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고 우연히 찾아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관계를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나 여러분에게 비롯된 인과관계에 의한 게 아니라 우연히 맺어진 관계일 뿐이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여러분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상황에 따른 서열과 감정을 우리는 거부할 힘이 있습니다. 상황을 만들어내는 내연적 나르시스트를 조심하세요. 그래야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